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관련돼서 특히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조국 펀드다, 가족 펀드다 이런 의혹들을 당시에 제기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또 그런 주장을 했던 유튜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국대떡볶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조사도 마쳤다라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글은 이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이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거라는 이제 글을 올리는데요. 이 당시에 김 대표가 확인이 안 된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직접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 장관이 지금 이제 자신조차도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조롱했다라면서 이렇게 유명 기업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코링크와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것은 가족 펀드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판결이 나온 거죠. 네, 뭐 구체적으로 정경심 고수의 공모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당시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사용한 부정은 없었다라는 식의 이제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 조 전 장관이 이번에 고소하는 데 큰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밝혔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그 재판만 미루어 봤을 때는 모두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조국 전 장관이 고소까지 했고 또 여러 가지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이 당사자들은 뭔가 자신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고 뉘우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고소했다라는 사실을 SNS를 통해서 알리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걸 해시태그를 달기도 저게 했고요. 어제 다시 또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걸 다시 한번 올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재판부나 검찰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거 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했던 얘기를 듣고요. 이 문제점을 좀 논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이 사상에 경도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설득하고 얘기했는데 먼저 그 전제를 문재인, 조국,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이거를 전제를 이제 먼저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제가 떡볶이를 하나 좀 갖다 드렸는데요.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모든 포스팅마다 샵 코링크는 조국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저희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올랐어요. 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그 조국 전 장관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SNS에서 올리고 유튜브에 또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고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문재인, 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설치가 왜 공산주의자와 동일시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부 이제 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분들이 뭐 민주당 쪽을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이랑 평화 정책을 추구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국가가 시장 경제에 이제 개입했을 때 예. 그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뭐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일 때도 예, 공산주의라고.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랑 평화 이거는 저 외교나 어떤 뭐 등등등의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예. 이거는 우리가 그런 체제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가 순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예. 그 수정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혼합 경제. 인류가 그런 체제에 살고 있는 거. 20세기 초부터 대공황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부터 다 예. 그런 체제로 돼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 인류가 그 체제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냥 시장에 조그만 국가가 들어가면 다 공산주의라고 예. 하니까 그럼 완전히 어디에도 없는 원론적인 완벽한 시장 자유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모든 나라에서 예.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근거 없이 공산주의로 이런 식으로 매도하니까 결국 그게 이분들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더 악화하는 것이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코링크 이제 사모펀드가 조국 전 수석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총장 자체가 그런 예단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예. 그런 예단을 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강력하게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예단 자체에 근거가 없어서 저도 예. 굉장히 이거는 이상한 수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도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모펀드는 좋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유럽의 여러 이 복지 국가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이런 복지 국가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이 김상현 대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걸 자꾸 외부에 알리니까 이제 문제시 되는데 이분이 원래 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은 성향이 이쪽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과거에 지금 직접 보신 것처럼 예. 김진태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대 떡볶이를 사와서 국감장에 이제 직접 떡볶이를 사와서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예.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1월에는 돌연 한국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한국당과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이 하는 길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글을 올리다가 지난해 11월에는 돌연 수국골통, 한국당 망해야 예.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가 이제 한국당의 인재영입 명단 발표 후여서 혹시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아서 반발심에 이런 걸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 대표는 이 한국당에서 전화 한 통 없었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섭섭한 건 전혀 없다라면서 입당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이런 말은 잘 안 먹히는 것 같죠? 이번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차분하게 조목조목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열광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 자유 미래통합당도 김상현 예. 이분의 그 자칫 같이 발을 맞추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또 망합니다. 다음 왜 그러냐? 지금 디테일한 게 김상현 저 예. 국대 떡볶이 대표가 디테일한 게 없잖아요. 코링크에 중국 돈이 들어왔다. 아직 근거 나온 거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공산당이다 조국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비난하다가는 미래통합당 같이 휩쓸릴 가능성이 많아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장 내외 투쟁을 할 때는 이런 분들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국대 떡볶이 대표가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립니다. 예. 공공이익만 아니면은 저 명예훼손 뭐 5년 이하 징역이라 굉장히 엄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대표잖아요. 맞아요. 가맹점 생각도 해야 어려운데 돼요.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비난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조국도 비난하고 싶어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서류 위조라든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솔하게 반성하지 않고 아직 그 부분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저는 저 국가 공무원은 더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재판 끝나기 전에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예. 국대 떡볶이 물론 잘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따지고 드는 거 자신부터 좀 먼저 좀 털고 가라.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정이 됐는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지 그런 등등을 보면서 아마 이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사 기자들도 지금 고소를 했고 지금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도 했고 또 다른 인물 또 했죠.
네, 이분들은 최근에 한 건 아니고 과거에 한 건데요. 그 김용호 기자입니다. 그 조국 전 가로세로 연구소에 하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 뭐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뭐 포르쉐, 뭐 유명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이 고발을 했었고 경찰이 이제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판단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미루고 있느냐라는 글을 이제 올린 겁니다. 검찰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언제 판단할 거냐라고 글을 올리니까 그 글을 본 이제 김용호 기자의 글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글을 보고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으니 이렇게 살아남아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실제로 이제 자신이 그 했던 반성은 안 하고 자신의 악의를 고백하는 글을 저렇게 썼다라고 지금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끝까지 갈 것 같고 이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이 피고소가 된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라든지 김용호 씨라든지 이분들도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곧 올 것 같습니다.